1992년 8월 11일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에 환상적인 은빛 꼬리를 흘리며 날아오르던 발사로켓,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의 발사 순간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숨죽여 지켜보던 이 순간을 인생의 가장 빛나는 기억으로 간직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최순달입니다. 과학기술 불모지에서 자체적인 국내 기술로 인공위성을 만들기까지 그의 노력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을 만든 최순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순달은 1931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끝없이 탐구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는 쓰레기통에서 주운 광석라디오를 혼자 분해하고 조립하고 놀다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 이후로 기계장치와 전기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품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그는 전기과학자의 꿈을 가지며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가 졸업할 당시는 6.25 전쟁 후로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혼란한 시기였죠. 그는 학교의 소개로 야간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과학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고민 끝에 그는 결국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가난했던 그는 비행기 삭시 500달러이던 시절 고작 530달러를 가지고 혈혈단신 미국으로 떠나게 되죠. 미국에 도착한 최순달은 버클리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최순달은 매일 새벽 5시까지 과제를 하고 쉬는 시간에 강의실 의자에 누워 쪽잠을 자며 공부했습니다. 그는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악착 같아야 했다고 그 시절을 회고했습니다. 평일에는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식당 서빙과 접시 닦기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한순간도 쉴 틈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그는 버클리 대학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수료하고 1969년에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전기공학 박사까지 수료하게 됩니다. 졸업 후 그는 약 7년간 나사의 제트 추진연구소에서 우주선 통신장치 개발 책임자로 근무하며 그곳에서 상까지 받을 만큼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최순달은 한국 정부의 귀국 요청을 받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최고의 연구 환경을 뒤로한 채 고국의 과학기술 도약을 이끌기 위해 흔쾌히 달려오게 됩니다. 1976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당시 외국의 기술로만 여겨지던 국방미사일 레이더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를 인정받아 한국전기통신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죠. 이후 최순달은 정부로부터 TDX 개발을 제안받았습니다. TDX는 전전자식 교환기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전화를 할 때 교환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 받을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수동식 교환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전화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자 수동식 교환 방식의 한계를 느낀 정부는 전전자식 교환기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죠. 이에 2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최순달에게 TDX 개발을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전기통신연구소의 1년 예산이 24억 원이었는데 TDX 단일과제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니 사람들은 그 돈으로 한강 다리 하나를 더 지으라며 원성이었죠. 궁지에 몰린 정부는 최순달에게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최순달은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결국 최순달은 개발에 실패하면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TDX 개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쓴 각서는 훗날 과학계에서 TDX 혈서라고 회자됩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고 그는 결국 3년 만에 TDX 개발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는 세계에서 10번째 전전자 교환기로 기록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든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국보급 개발품이었죠. 덕분에 일가구 일전화 시대를 열며 국민들은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순달은 이 순간을 과학자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로 여겼습니다. 그의 도전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우주를 향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인공위성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989년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가 설립되고 최순달이 초대 소장으로 발탁되며 인공위성 개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위성이란 이름도 낯선 불모지에서 국내 개발은 힘들다고 판단했죠. 최순달은 정부에 외국에서 기술을 배워올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던 영국 서리 대학의 한국 학생들을 유학 보내게 됩니다. 최순달은 유학 가는 학생들을 불러 너희가 공부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 중 일부는 시장에서 채소나 생선을 파는 할머니의 전대에서도 나왔음을 명심해라. 너희가 받은 혜택의 곱절을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만약 위성 제작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영국 바다에 빠져 죽어라고 이야기하며 학생들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심어주었죠. 그의 말에 큰 울림을 받은 유학생들은 그때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죽을 각오로 인공위성 제작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렇게 피나는 노력 3년 후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완성됩니다. 우리별 1호는 1992년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를 마치게 됩니다. 최순달은 발사 당시 미션 컨트롤 룸 안에서 우리별 1호가 로켓과 순조롭게 분리됐다는 안내 방송을 들은 순간을 삶에서 가장 빛나는 기억으로 꼽았습니다. 이후 우리별 2호의 발사도 성공하며 인공위성 제작 기술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두 국내 독자적인 기술로만 이루어진 우리별 3호의 발사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비로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22번째로 위성을 쏘아올린 국가로 등극하며 국내 우주 개발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죠.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며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도 통폐합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최순달 박사는 인공위성을 개발한 주역들과 함께 인공위성 연구센터를 퇴직하며 국내 최초 인공위성 벤처기업 세트레가이를 창업하게 되죠. 우리별을 성공시킨 인공위성 제작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1년 만에 인정받게 되어 말레이시아, 싱가폴, 터키,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등으로 인공위성을 수출하게 되죠. 현재는 세계 3대 소형위성 제작업체에 이름을 올리며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죠.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에 나가면 기술 동량하는 게 일이었는데 지금은 외국에 기술을 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기술을 배우러 온다며 짧은 기간에 크게 발전한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최순달은 그간의 연구 실적을 인정받아 나사 기술상, 대통령 표창, 세종문화상 과학상, 장영실 축제 과학문화상 등 수많은 수상 이력을 남겼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며 말년까지 대학교 학장으로 지내면서 많은 제자들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 수많은 과학자 제자들의 추모 속에 그는 영원히 역사 속에 기억되게 됩니다. 최순달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과학기술자로서는 4번째로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인간이 살아온 길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는 여정이다 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온 최순달. 그가 가는 길은 항상 무한도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탐구정신과 개척정신으로 이토록 빛나는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뤄냈죠. 어디서든 편하게 전화를 쓸 수 있고 전 세계와 나란히 우주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과학 불모지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통신 우주개발 분야에 눈부신 업적을 남긴 최순달. 이제 여러분은 그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